음악, 나레이션,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운율을 맞출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현재를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거대한 부와 절망이 교차했던 경제의 역사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제위기라는 단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늘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는 그보다 더 거대하고 더 체계적으로 부를 파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29년 전 세계를 대공황의 늪으로 밀어넣었던 검은 화요일입니다. 만약 그 끔찍했던 붕괴의 과정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패턴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패턴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우리는 5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언제나 그랬듯 스스로의 운율을 반복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8개월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말입니다. 1929년 현명한 투자자들이 시장의 첫 번째 균열을 목격한 순간부터 다우존스 지수가 89%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폭락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것이 바로 1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패턴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당시의 매 순간을 월별로 추적하며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나 1929년의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날 때쯤 우리는 2027년 3월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붕괴의 청사진 1929년 9월 붕괴의 5단계가 막을 올렸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재즈와 파티, 끝없는 낙관론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이 황금기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가는 영원히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며 대중의 믿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조셉 케네디와 같은 소수의 현명한 내부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자산을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용융자, 즉 빚을 내주식에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GDP의 8%에 달하는 막대한 신용융자 부채는 시장이 단 10%만 하락해도 수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몰고 갈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기업의 실제 수익과 완전히 괴리된 주가 마치 종교와도 같은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조롱. 이 모든 것이 거품 붕괴 직전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1929년 10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청산의 물결이 시장을 덮쳤고, 이는 검은 화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과 12월, 시장은 잠시 반등하며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순간은 지났다고 안도하며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튀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반등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193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장은 희망 고문을 하듯 느리고 고통스러운 하락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 7월부터 12월, 붕괴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느린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투매를 부르는 그야말로 자유낙하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1931년 1월부터 3월, 시장은 완전한 항복, 즉 캐피토레이션 상태에 이릅니다. 5단계가 시작된 지 정확히 18개월 후인 1931년 3월, 다우존스 지수는 381포인트에서 160포인트로 58%가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바닥은 2년 뒤인 41포인트, 총 89%의 손실을 기록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중산층 가정의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제2장 역사의 메아리 2025년의 경고 신호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 우리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1929년 9월의 그 순간과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지표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합니다. 첫째, 내부자들의 기록적인 매도세입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누구보다 회사의 진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둘째,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움직임입니다. 그는 현재 약 3,250억 달러라는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때 현금을 쌓아두었다가 붕괴 후 폐허가 된 시장에서 헐값에 우량 자산을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지금 역대 최대의 현금을 들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셋째, 다시 등장한 신용융자 부채입니다. GDP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다시 위험 수위인 8%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뇌관입니다. 넷째, 현실과 동떨어진 주가입니다. 기업의 10년 평균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실러 주가 수익 비율은 역사상 단 3번, 1929년 대공황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그리고 바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가 아닌 오직 믿음과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1929년 9월과 똑같은 5단계에 서 있으며 18개월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예고된 미래 18개월의 시간표. 만약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2025년 11월부터 12월 균열의 순간. 아마도 예상치 못한 은행의 파산, 주요 기업의 실적 쇼크, 혹은 지정학적 사건이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하루에 5%에서 10% 이상 급락하는 첫 번째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거짓된 희망. 급락 이후 시장은 잠시 안정을 찾고 반등할 것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건강한 조정이었다며 이제가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함정, 즉 죽은 고양이의 반등일 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 고통스러운 하락. 시장은 더 이상 급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매주, 매달 조금씩 사람들의 희망과 인내심을 갉아먹으며 서서히 하락할 것입니다. 실업률은 점차 상승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심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3월, 가속화되는 붕괴와 완전한 항복. 희망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사람들마저 공포에 질려 투매 행렬에 동참하면서 시장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실업률은 15%를 넘어설 것이고 사회 곳곳에서 파산과 부도의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7년 3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18개월이 되는 그 순간 시장은 최고점 대비 60%에서 70%가량 하락한 지점에서 잠시 멈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가 파괴되고 거대한 부의 이전이 거의 완료되는 순간입니다. 제4장 생존 그리고 기회를 위한 전략이 예고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하고 더 나아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도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위험 자산 축소. 지금이 바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이나 단기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이유 없이 급등했던 투기성 자산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거짓 희망에 속지 않기. 첫 번째 급락 후 찾아올 반등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아직 처분하지 못한 자산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3단계, 인내의 시간. 시장이 고통스럽게 하락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채 조급해하지 말고 시장이 스스로 바닥을 찾아가도록 기다리는 심리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4단계, 기회의 순간. 시장이 60% 이상 폭락하고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며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할 때 바로 그때가 용기를 내야 할 순간입니다. 준비해둔 현금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미래를 이끌어갈 초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분할하여 매수해야 합니다. 결론, 선택의 시간.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부의 순환을 지배해온 역사적 패턴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패턴은 우리의 희망이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수학적 논리에 따라 냉정하게 실행될 뿐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우리는 2가지 중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헐값에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준비된 현금으로 그 자산을 사들이는 사람이 되거나. 다가올 18개월은 누군가에게는 파괴의 시간이겠지만 준비된 이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대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가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작은 통찰이라도 드렸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바로 지혜와 준비된 마음일 것입니다.